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영하 1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영상 14도입니다. 일교차가 크네요. 맑은 후 흐린 날씨 예보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본회의 직전에 수정해서 상정한 법 왜곡죄 신설법이 오늘 오후에 통과될 전망인데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이른바 사법 3법이 수기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유감 표명이 나왔습니다. 그대들은 수기를 합니까? 저희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사법부 운영에 대해서 법관회의 한번 열어봤습니까? 수기 좋아하네.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비롯한 13가지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이 오늘과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편입과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 차남 측은 어젯밤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청 갈등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뒷전으로 밀린 적이 없다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개혁 입법과 정부 지원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당청 엇박자 우려를 반박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친청계와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 사이의 갈등 확산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의원 모임 운영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긴장 기류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말빨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번 합당 제안으로 인해서 실추된 리더십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대표 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 회복되겠습니까? 연임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6,100선을 돌파하면서 개인 투자 열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영업점에는 투자 상담을 받으려는 방문객이 몰리면서 대기 번호가 90번대를 넘는 등 과열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주식거래 계좌와 투자자 예탁금 역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는데요.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로 레버리지 투자와 이른바 B2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것, 이게 B2지요.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죠. 금융당국의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피해지에 대해서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담자라도 신고 때에는 처벌 감경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며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사법부 그 잘난 판사님들 김건희 주가 조작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무죄로 판결했지요. 대가리 박을 일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매물 출회 압박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4% 하락했고 특히 강남구는 평균 6% 넘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소형 임대용 아파트부터 매각한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일부 지역은 실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상승해서 시장 전반의 안정세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긴 꺾였어요. 네. 자, 마지막 기사도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수천만 원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공천 대가가 아닌 선거 지원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금품 요구와 반환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족과 측근, 자녀 관련 의혹 등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고, 자,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 이어갑니다.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뚫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을 처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진즉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던 민주당은 상정 직전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판례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열어두며 처벌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위헌 논란이 일었던 문구를 고쳤습니다. 법 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도 수정 의견을 전해와 협의 끝에 수정이 결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 왜곡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사법부에 어떻게 수렴하실 예정이실까요?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각지 법원장 43명이 모였습니다.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5시간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수기 없는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령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선 고소 고발 낱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국민이 반복되는 소송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관세 인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은 전 세계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했는데, 그리어 대표는 일부는 15%로 오르고 또 다른 일부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상 관세율을 15%로 일괄 인상하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그리어 대표가 일부는 15%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한 건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한 추가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관세가 미국민이 내는 소득세를 대체할 거라며 관세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중 기권 1명을 뺀 전원 찬성.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된 자사주 소각 행렬도 계속됐습니다. KTNG는 법이 통과되자마자 이사회를 열고 1,100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그제 자사주 1,700억 원 소각과 배당을 합쳐 모두 6,300억 원의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내놨습니다. 곧바로 주가가 8% 넘게 뛰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대주주들은 상속세를 아끼려고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가 오르지 않게 의도적으로 눌러왔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주가가 왜 이렇게 낮아요? 힘세다고 처벌도 안 받고 또 주가 조작하고 이러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허황된 꿈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취임하자마자 자본시장부터 찾아갔습니다.
이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에게 친화적인 법 개정이 잇따랐습니다.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을 1호 경제개혁 과제로 밀어붙인 걸 시작으로 대주주가 감사기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한 2차 상법 개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